2024년 기대를 훨씬 뛰어넘은 다크호스 드라마 8편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작 조려영 임경신의 여봉행과 비슷한 시기 맞붙었던 화관령이 이 정도로 흥행에 성공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시청률의 여왕이라 불리는 조려영의 드라마와 맞붙었으니 다수는 화관령의 부진을 예상했다고요. 하지만 다수의 예상과는 달리 화관령은 여봉행에 맞서 선방하며 다크호스 드라마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바뀌는 설정, 이 역시 다소 식상할 줄 알았으나 정화패자와 지징이가 이 부분을 너무도 잘 표현해냈고 류아기의 연기 역시 호평을 받았습니다. 화관령은 누적 조회수 12억 뷰를 돌파하며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정희와 호일천이라는 두 인기 배우를 주연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방영 전 석화지는 네티즌들에게 그다지 주목받는 드라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정희와 호일천 두 주연 배우 모두 고장극에는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 비주얼이라는 생각에서였다고요. 특히나 장정희는 이 드라마 석화지가 그녀의 첫 번째 고장극 도전이었으니 팬들조차도 조금은 우려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영을 시작하자 시청자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고 기대보다 재미있다는 칭찬도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몰락한 집안의 장녀 화지가 똘똘하게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함께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다고요. 그런 통쾌함 덕분인지 석화지의 또 후반 평점은 초반 6.7점에서 이후 7.4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저 역시 재미있게 본 드라마였기에 리뷰로도 석화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 2024년 다크호스 드라마라니 왠지 뿌듯합니다. 다수의 대작 드라마들 사이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쇼폼 드라마가 있었으니 바로 지필입니다. 지필은 방영 전만 하더라도 그저 그런 쇼폼 드라마들 중 하나일 것이라는 예상에 대부분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자신이 소설 속 악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스스로 지필을 하려는 결심을 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각본이 꽤 탄탄해서 쇼폼 드라마의 퀄리티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필의 평점은 무려 7.5점인데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드라마들도 5점, 6점대 평점을 받기가 일쑤인데 저예산 쇼폼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점까지 받으며 다크호스 오브 다크호스 드라마로 제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지필의 두 주연 배우 이목신, 엽성가 두 배우의 연기도 호평을 받은 드라마 지필입니다. 정백연에게 날개를 달아준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는 신생 역시 다크호스 드라마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미스터리적 요소가 제대로 녹아있어 보는 내내 긴장감이 감도는 매력적인 드라마라는 평인데요. 인간의 복잡성과 이중성을 정백연이 그려내는데 연기가 말 그대로 미쳤다고 합니다. 방영을 할수록 입소문이 퍼지면서 평가도 점점 좋아지고 또 후반 평점도 7.0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드라마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싶긴 한데 신생 장르적 특성상 미스터리적 요소 때문에 스포를 당하시면 안 돼서 작품 외적인 부분만 가볍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야성화는 영야성화의 제작사에 있어서 빛과 소금 같은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제작사에서 내놓은 앞선 작품들이 호요소홍랑 워롱편, 칠식일상 등의 작품이었다고 해요. 제작사가 거액을 들여 투자한 작품들이 줄줄이 좋지 못한 반응을 얻었으니 제작자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발등에 불을 끄고 날개까지 달아준 작품이 바로 영야성화라고 합니다. 영야성화는 능묘묘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모성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책 속으로 들어간다는 소재 다소 식상할 수 있는데 그 식상한 소재마저도 우서은과 정우회가 캐릭터로 제대로 살려내어 식상하지 않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야성화의 또 후반 평점은 7.5점으로 훌륭한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4년 다크호스 드라마라는 썸네일을 보셨을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먼저 무구운간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무구운간은 다크호스 드라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그너는 연희공약으로 일약 톱스타 반열에 오른 후 여러 작품들에 참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무구운간은 또 그저 그런 오그넌의 드라마들 중 한 편이 되는 줄 알았으나 웬걸요. 통쾌 짜릿한 복수극을 제대로 속 시원하게 말아주면서 2024년을 휘저은 드라마가 되었고 오그넌은 다시 한번 그녀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남주 왕성월은 대세 남자 배우가 되며 연일 주연 배우로 캐스팅되면서 가장 바쁜 남자 배우 중 한 명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곽기린 오진우 주연의 변수왕사 역시 뜻밖의 흥행 돌풍을 일으킨 다크호스 드라마로 꼽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연한 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운전사가 되어 깊은 산속의 여러 세력들에게 물자를 실어 나르며 펼쳐지는 모험 아닌 모험을 그리는 드라마가 바로 변수왕사라고 하는데요. 또 후반 평점도 7.9점으로 높고 대본도 탄탄하고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배우들의 연기, 특수효과, 각본, 삼박자가 척척척 맞아들어가면서 변수왕사는 제대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다크호스 드라마에까지 등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후반 평점 8.9점으로 아주 높은 작품 아적 아르테는 연출도 좋고 줄거리도 좋고 주희연, 우적, 젊은 배우들임에도 연기력까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크호스 드라마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장르는 인기 소재가 아니라서 방영지수 자체가 높기가 쉽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아적 아르테는 방영 당시 인기도 상당했고 검색어에 드라마 관련 이슈도 늘 따라다니는 등 화제를 몰고 다닌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참고한 사이트에서는 10편의 드라마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중 2편은 상당히 빨갛고 빨간 드라마라서 그 드라마들은 빼고 8편만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보신 여러분만의 다크호스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추천해 주시면 쌀쌀해지는 요즘 이불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정주행 달려보겠습니다.